네, 보통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3세펄이라고요. 왜? 세 번째 과목이거든요. 세 번째 과목은 기계위험방지기술입니다. 이 기계위험방지기술은 첫 번째 41번째를 보니까요. 일어나서 로봇 작동 범위 내에서 로봇에 관하여 교시, 갈로 열고 로봇 동영원을 차단하고 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작업을 할 때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로봇은요, 알아둘 게 있어요. 이 작업 전 시작 전 기계에서도 나오지만 1과목 안전관리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 여기 한 서너 문제가 안전관리론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은 아까도 1과목에서 2008년 3월 30일 날 변경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첫째, 로봇의 작업 시작점 아닌 거, 가바 방제 이런 거 없어요. 압력 제한 이런 거 없어요. 요겁니다. 외부 전선이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만 로봇 작동 범위 내에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봇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바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와 매니플레이트 작동 이상 유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3-70쪽에도 있지만은 또는 1장에도 있어요. 1과목에도 있습니다. 여기 3-70이라 하는데 1-70에도 있습니다. 1-70에도 있을 거고 이것은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별표 3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묘한 문제 처음 나왔어요. 이거는 처음 나온 문제인데 방사선 투하검사에서요. 투하 사진에 영향을 미칠 인자는 크게 콘트라라스트라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맹암도예요. 이렇게 그대로 나왔어요. 맹암도와 맹여도로 나뉘어 검토할 수 있는데 다음 주 투하 사진은 콘트라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콘트라스트에 미치는 인자의 명료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어느 거냐 하면 첫째 방사선의 선질도 미칩니다. 그 다음에 필름의 종류도 미쳐요. 또 현상의 강도라든지 미칩니다. 초점과 필름의 거리는요. 맹요도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이 문제는 처음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3-147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43번째인데요. 보기와 같은 기계 요소가 단독입니다. 지 혼자서 발생시키는 위험점은 건데 우리 위험점은요. 여기 보면 보기 밀린 커터라든지 둥근 톱날이에요. 밀린 커터는 이렇게 생겼죠. 커터가 이렇게 탁탁탁 생겼어요. 그 다음에 둥근 톱날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얘를 뜬다면 얘가 하는 걸 뭐냐면 이런 걸 여기서 바로 손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탁 들어가면 바로 손가락이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절단점이라 이렇게 해서 밀린 커터와 둥근 톱날에 나타나는 점을 절단점입니다. 그다음 협착점은요. 왕복 운동과 동작 움직임이 없어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것 주로 프레스기, 전단기, 성형기, 조형기, 굽힌기계를 말하고요. 그다음 끼임점은 연삭속도의 덮개라든지 또는 효방기, 날개와 하우징 같은 데 많이 나타나고 물림점이라는 것은 롤러와 롤러예요. 기어와 기어 이런 걸 협착점이라 그러고요. 그다음 이런 걸 가지고 끼임점이 되겠고 이런 걸 롤러와 롤러의 물림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고 때로는 작업형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험점의 종류는 44번째입니다. 프레스나 전단기의 위험 한계 내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블록입니다. 안전블록을 세프티 블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전블록을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가장 머리가 먼 것은 간대. 이런 쇳덩거리를요. 프레스에 예를 들어 이렇게 늘어오는데 밑에 받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금형의 가공 작업이라는데 금형하는데 이걸 해놓으면 금형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금형 가공장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금형의 해체, 금형의 조정, 부착 작업이 있어요. 요거는 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금형 조정 작업 안전대책을 보면 금형을 부착하거나 해체하거나 뭐요? 조정 작업할 때는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 뭐한다? 안전 블록을 받친다. 그래서 이것은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한다 요 말 때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도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호 장치가 뭐 답이 안전블록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뭐 당연히 합격 예측 우리 그림도 있지만은 이렇게 수없이 나왔고요. 법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법 2018년 3월 30일 날 기준으로 제가 강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45번째인데 역시 법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교재도 있죠.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붙이고 용단 녹이고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아세틸렌의 발생의 게이지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이냐 127킬로파스칼 수없이 반복했고 나온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이거는 뭐 3-85쪽에도 있지만 3월 5일날 기사 출제됐고 법 285조의 압력의 제한으로도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6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고면 프레스의 작업 시작전 점검. 아까 뭐요? 프레스 작업 시작전 점검서 아까 로봇에 대해서 나왔어요. 벌써 두 번째 문제. 프레스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언노드의 밸브는 뭐요? 공기 압축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역장치, 유압장치는 없고요. 건강방지장치 어떻게? 이거는 크레인에 해당될 거고 답은 4번이네요. 일행정, 일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 기능. 여기서 프레스의 작업 시작점 상관. 이것은 주로 실기, 필답형에도 단골 손님으로 잘 나오죠. 그래서 클러치 브레이크. 또 프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어 장치가 뭐요? 클러치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역시 1-70쪽에 계속해서 출제되는 거고 또 나옵니다. 벌써 로봇에 나왔죠. 프레스기나 또 나올 거예요. 47번 보겠습니다. 화물의 중량이 200kg이에요. 화물에 지게차의 중량이 400kg예요. 앞바퀴에서요. 화물의 무게중 최단 거리가 1m일 때 지게차가 안정되기 위해서 앞바퀴 지게차 무게중 최단 거리를 최소 몇 m를 초과해야 되나? 이건 사실 간단해요. 여기 뭐냐 그러면 화물의 최단 거리가 앞바퀴에서 화물의 중 최단 거리가 1m일 때, 여기까지 1m예요, 1m. 여기 1m일 때,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무게 중심그 최단 거리, 쉽게 말해서 앞바퀴에서 화물의 중심까지는 1m다. 그런데 앞바퀴에서 지게차의 중심까지는 얼마냐고는 이거는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복잡하게 만든다 했지만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지게차의 중량분의 화물의 중량 바로 하면 돼 이거는. 그러면 이거 하면 배하면 4 그러니까 4, 5, 20 0.5m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네요. 물론 암산으로 되지만 뭐 이렇게 식을 거창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지게차의 중량분의 화물의 중량 나는 바로 0.5m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쉬운 방법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뭐 3-136쪽 우리 문제 34번 적중했다 그랬고 또 뭐 이거는 제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빨리 하다 보니까 오타인데요. 역시 여기는 2018년이죠. 이게 18년 이거 제가 아니고 2018년 3월 4일 날 기사로도 역시 출제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사만 출제된 게 아니고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에러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째입니다. 세이퍼에서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가 아닌 건 사실 아직 요사이엔 세이퍼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이퍼는 속도도 느리고 일을 잘못하는 기계 생기긴 잘 생겼는데 세이퍼는요. 방책이 있죠. 울타리가 있을 거고요. 칩을 받치는 칩 바지가 있습니다. 또는 칸막이 해야 돼. 기계와 기계 사이 칸막이 하고 급속 기한 장치는 세이퍼의 부속 장치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일할 때는 얘가 천천히 해요. 갈 때는 팍 가버려요. 그래서 일종의요. 일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칩바지, 칸막이, 방책 가든 이거는 플레이너, 세이퍼, 슬러터 모든 세 가지의 공통 방호 장치인데요. 여기서 급속기한 금속기가 아니고 여기도 급속이에요. 급속. 지금 급속기한 장치는 가고 오는 두 방향 운동 시간이 각각 다른 왕복 운동 기구를 말하는데 불필요한 행정의 시간을 절약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복사기라든지 세이퍼, 플레이너, 슬러터 등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여러분도 잘 몰라야 되겠죠. 왜? 복사기가 올 때는 천천히 갈 때는 확 가는 이런 걸 가지고는 급속 기한 겁니다. 이거는 또는 공학적으로 또 더 얘기하면 사절 링크 기구에 이렇게 해당돼요. 사절 링크 기구에. 실제 얘가요. 이렇게 여기서 1, 2, 3, 4, 5에서 얘가 올 때는 1, 2, 3, 4 이렇게 다가 3, 4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갈 때는 바로 이렇게 가면 얘가 어떻게 지자리에 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갔다가 올 때는 바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급속기한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9번째가 되겠습니다. 49번째는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라든지 구내운반차의 작업. 그럼 벌써 세 번째 나요. 뭐요? 산업용 로봇 나왔죠? 프레스기 나왔죠? 지게차, 구내운반차 나왔어요. 지게차와 구내운반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버킷이라든지 디퍼 이거 있나 없나? 없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는 토공기계라든지 운반기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게차나 구내운반 제동장치, 조정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경보장치 등 기능 이상 유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지게차와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보면 지게차에는 제동장치, 조정장치, 하역장치, 유압장치, 바퀴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 경보장치 기능 이상 유무, 구내운반차 똑같아요. 제동장치, 조정장치, 하역장치, 유압장치, 바퀴에서 전조등, 후미등 요까지 있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 상태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게차나 구내운반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버킷, 디퍼 등의 이상 유무가 답이 되고 벌써 세 문제가 똑같은 종이 쪽지 한 장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 중 선반입니다. 선반이라는 건 둥근 공작물을 가공하는 거예요. 선반에서 절삭 가공 시 칩을 짧게 끌어주도록 공구에 설치된 방호장치, 칩 제거 장기를 뭐라고 이건 당연히 볼 거예요. 칩 브레이크죠. 생긴 것도 이거 바로 이게 얘가 이렇게 붙여가 칩 브레이크 역할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칩 브레이크 칩을 짧게 끊어주는 선반 전용의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수없이 반복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하는 역하방지기예요. 역하방지는요, 산소가 아세틸렌 구멍으로 막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역하방지기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구조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역하방지기는요, 첫째, 재사용 시 안전에 우려가 있으므로 역하방지 후 바로 폐기하도록 한다. 말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역하방지 일회용이 아닙니다. 재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해서 써야 되면 틀렸어요. 둘째, 다듬질면이 매끈하고 사용성 지장이 있는 부식, 금, 균열 등이 없어야 하고요. 셋째, 가스 흐림 방향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일하여 표시해야 하고. 넷째, 소염 소자는 금망, 소결 금속, 스틸울, 다공성 금속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명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역하방지기의 구조는 소염 소자, 역하방지, 방출용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토치입구에 사용한 방출 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역하방이 그 다듬이 매끈하고 사용 지장이 있는 부식금 균열에 확보되고 가스의 흐름 방향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출 또는 각인하여 표시해야 되고, 소염 소자나 금망, 소결 금속, 스틸울, 다공성 금속물 또는 동등 이상의 소염 성능을 거셔야 하고요. 역하방지기는요, 역할을 방지한 후 복원이 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바로 이게 1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복원 안 되고 일회용을 하라는, 일회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법으로도 방호장치, 자율 안전 기준 교시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52번인데요. 초음파 탐사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초음파 탐사법의 종류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반사식이 있고요. 공진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하식이 있고, 침투하는, 공비가 요사에 침투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침투식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53번입니다. 목재 가공 기계에 사용되는 방호 장치와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거예요. 둥구톱 기계는요, 톱날 접촉 예방 장치, 그냥 톱자 빼도 괜찮아요. 날 접촉 예방 장치 쓰고 있습니다. 띠톱 기계 역시 날 접촉 예방 장치요. 못대기 기계도 날 접촉 예방 장치. 동력 수동 대폐기는요, 반발 예방 장치가 없어요. 동력 수동 대폐기에도 모든 것은 날 접촉 예방 장치도 여기 잘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런 그림으로 여기에서 날 접촉을 가동식 날 접촉 예방 장치, 여기 회전날 부위에 이렇게 오면 여기서 이제 딱 접촉을 못하도록 방지한 이런 상태가 있고, 이것은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 109조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요, 54번 보겠습니다. 프레스에 대한 거네요. 급정지 기구가 부착되지 않아도 유효한 프레스 방호 장치로 옳지 않는 거, 이건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급정지 기구가요, 부착돼 있어야만 유효함. 급정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 거는 이거죠. 급정지기가 부착돼 있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럼 여기는 있지 않아도 되는 거는요, 바로 없어도 양수기동식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가드식도 없어도 돼요.
손천액에서 없어도 돼요. 당연히 답은 어떻게? 양수 조작식이 되겠죠. 뭐 급정지장에 부착돼 있어야만 하는 거. 양수 조작식이나 가뭉식이나 이렇게 잘 이 문제는 혼돈될 수가 있으니까 잘 찾아야 합니다. 55번째인데요. 간단한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인장 강도가 350메가파스칼에 강판의 안전율이 4라면 허용 응력은 사실 허용 응력은 안전율 분의 그냥 인장 강도 이게 뭐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허용 응력은 안전율 분의 인장 강도 하니까 바로 4분의 350이니까 계산하면 87.5 뉴턴 밀리미터 자석이 되겠네.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도요. 수없이 반복되었던 문제요. 그림과 같이 50kN의 중량을 Y로프를 이용하여 상부에 60도의 각도에 되도록 들어올릴 때 로프 안에가 걸리는 하중은 이건 한 개 걸리는 하중은요. 2분의 더블이죠. 그리고 2분의 더는 50kN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럼 여기 60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요. 벌써 28.9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됐던 문제가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2분의 50 나누기 코사인 2분의 60 하니까 25 코사인 30도 하니까 28.9kN. 이래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코사인 이런 거 사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 해주잖아요. 식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시험장에 가져간다. 또 내가 그랬어요. 잘 모르면 그냥 눈으로 익혀놔라. 28.9라고. 57번입니다. 다음 중 휴대용 동력 드릴 작업 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은 틀린 휴대용입니다. 드릴, 핸드 드릴의 휴대용 다른 말. 틀린 건 드릴의 손잡이를 견고하게 잡고 작업하여 드릴의 손잡이 부위에 회전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절삭하기 위하여 구멍에 드릴날을 넣거나 뺄 때 반발의 손잡이 부분이 튀거나 회전하여 위험을 초래하셔도 팔을 드릴과 항상 직선으로 해야 돼요. 내한테 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드릴이나 리머를 드릴은 순수히 구멍만 뚫는 거예요. 리머는 뭐 하느냐? 구멍 뚫는 것을 매끈하게 다듬질하는 게 리머예요. 고정시키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 금속성 망치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고정 또는 제거한다는데 그거 마찬가지죠. 금속성 망치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드릴이고 뭐 리머가 날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하냐? 고무나 나무나 또는 좀 더 구리로 된 동망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드릴을 구멍에 맞추거나 스핀들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드릴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이만기나 강호동도 드릴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다 손이 어떻게 다 파져버리거나 뭐 손까지 다 팔이 다 말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릴의 고정 방법은요. 뭐 전용 공구를 사용하고 금속성 망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8번째요. 보일러에서요.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에서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염 상태를요. 검출할 수 있는 장치 이중 바이메탈을 알아둬야 됩니다. 처음 나온 문제.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하염을 검출하는 것은 뭐냐고 여러 가지 우리는 스택 스위치라 그래요. 꼭 기억. 처음 출제된 문제니까 여러분 당장 4월 28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은행에 처음 들어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9번도요. 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밀링입니다. 밀링은요. 선반은 동그란 공작물을 깎는 밀링은 말 그대로 넓은 공작물을 깎는 넓은 평면 공작물을 강화하는 건데요.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예요. 칩은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반드시 브러쉬를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기계는 동일합니다. 둘째, 일감 또는 부속정에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어떻게 멈추고 정지하고 해야 되죠. 커트는 델수야 컬럼에서 멀게 한다 봐요. 컬럼은요. 이게 자체 기계의 몸체예요. 기계의 몸체에 가까이 해야만이 뭐예요? 기계가 진동도 없을 뿐더러 또는 기계 흔들림도 방지하지. 이걸 멀리 하면 어떻게 돼서 다 흔들려요. 그래서 반드시 컬럼이 어디 이 기계 몸체를 컬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커트는 될 수도 기계 컬럼에서 어떻게 멀게 하면 안 돼. 가깝게 해야 된다. 답은 틀렸어요. 강력 질삭할 때는 일감은 바이스에 어떻게 해요? 여기 바이스를 여기 설치합니다. 깊게 물려야 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보충학습으로 컬럼이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계를 지지하는 몸체를 말하잖아요. 그다음 오버암은 암의 힘을 방지하고 뭐 주축, 니, 새들, 테이블 이게 전문적인 용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컬럼이라는 건 기둥이에 기계 몸체 전체를 의미하므로 커트는 어떻게 가까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도 줬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전문학자가 아니라도 밀링이 이런 거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다음 방호장치의 기본 목적과 관계가 뭔 것은 방호장치를 왜 하냐 그럴 때 방호장치는요. 첫째로 뭐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맞죠? 작업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기계의 기능에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나왔어요. 또 사람이나 물적의 손실을 방지, 맞죠? 기계 위험 부위의 접촉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기본적인 방호장치의 기본 목적은 사람을 보호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고 기계 부위의 접촉을 방지합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8년 3월 4일 날 제1회 세 번째 과목인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을요, 20문제 중에 20개, 100점 중에 100점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시험에 100점 중에 100점으로 합격하리라 믿습니다.